아무에게나 친절하지 말아라. 침묵으로 나를 지켜라. 그대들은 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유난히 마음이 축나는가?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집으로 돌아와 오래도록 피로가 남는 사람이 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절하려 하지만 나는 유배지에서 오래 머무르며 알게 되었다. 힘을 빼앗는 사람에게 베푼 친절은 덕이 아니라 상처가 되고 대답조차 하지 않는 침묵이 오히려 그대를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오늘은 아무에게나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대답도 필요 없는 사람의 징후를 밝히며 그대의 친절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부드러운 말투와 온화한 표정이 마치 한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기준처럼 여겨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그대들은 언제부터 그런 친절이 무거워졌는가? 살아가다 보면 이상한 순간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같은 미소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누군가에게는 같은 노력에도 마음이 묘하게 지친다. 말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허전해지는 날이 있다. 그 마음의 허전함은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와도 잘 지내고 싶어 하고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는 억지로 웃음을 짓고 마음에 없는 말도 건네며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핀다. 그러나 친절을 아무에게나 내어주면 그 친절은 언젠가 그대를 해치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그대의 배려를 편리하게 소비하고 누군가는 그대의 온화를 만만함으로 착각하며 누군가는 그대의 시간을 자기 할 일보다 가벼운 것으로 여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예의를 지키고 말 한마디에도 조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다. 정성을 담아 대할수록 더 거칠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대를 이용하려는 데에만 마음을 쓰는 이가 있었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도리어 그대에게 더 큰 짐을 얻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친절을 은혜로 받지 않았다. 그대의 마음을 틈으로 보았고 그 틈으로 들어와 그대의 중심을 흐트러뜨렸다. 그대의 친절이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말씨나 몸짓이 아니라 마음과 시간을 함께 쓰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마음은 한 번 상하면 오래 회복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아무에게나 내어준다. 그대를 아끼는 사람에게 쓰기도 모자란데 그저 어색해질까봐,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봐,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를 희생한다. 그러나 그 희생은 곧 그대 자신을 잃는 시작이 된다. 대화를 마치고 돌아섰을 때 따뜻한 여운이 남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 깊은 곳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은 관계의 본질을 드러낸다. 친절이 덕이 되는 순간은 상대가 그 친절을 관계로 받아들일 때이고 친절이 짐이 되는 순간은 상대가 그 친절을 도구로 사용할 때이다. 도구가 되어버린 친절은 그 순간부터 의미가 바뀐다. 그대는 상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되고 상대는 그대의 노력을 하나의 권리로 착각한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예의와 희생은 다르다. 예의는 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켜지는 것이고 희생은 나를 버리고 상대를 지키는 것이다. 두 개가 비슷해 보이나 삶의 지침은 이 미세한 차이에서 온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랫동안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왜 어떤 관계는 편안하고 어떤 관계는 늘 불편했는가? 결국 답은 하나였다. 경계 없이 친절해졌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잊은 채 무딘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온기를 나누었으니 내가 먼저 소모된 것이었다. 그대들도 그러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돕고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손을 내밀고 타인의 감정이 흔들릴까봐 불편함도 혼자 감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친절이 깊어질수록 상대는 고마움을 배우지 않는다. 그대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그대의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대들은 작은 부탁을 들어주었다. 상대는 좀 더 큰 부탁을 청한다. 그대들은 한 번 양보했다. 상대는 다음에는 더 큰 양보를 기대한다. 이것이 친절이 짐이 되는 과정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가까움은 이해를 낳기도 하지만 때로는 방심을 낳기 때문이다. 방심한 마음은 경계를 허물고 허물어진 경계는 상대에게 그대를 가볍게 보이게 한다. 서로의 마음을 아끼는 관계라면 작은 배려에도 감사가 있다. 그러나 그대의 친절이 상대의 기대로 변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 기울어진 순간을 유배지에서 수없이 보았다. 처음에는 내가 지나치게 예민한 줄 알았다. 그러나 오래 지내고 깨달았다. 지친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쓸 곳을 잘못 골랐기 때문이었다. 친절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주어도 되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고 말을 섞어도 되는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대의 시간과 감정은 그것을 귀하게 여길 사람에게만 조용히 내어주어야 한다. 이를 모르면 그대는 계속해서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받고 비슷한 자리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 그대의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친절을 아끼는 것이 차가운 태도는 아니다. 오히려 따뜻함을 오래 지키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대들이여, 이제 마음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바라보라. 그 사람이 그대의 친절을 받아들일 그릇을 갖추었는가? 그대의 시간을 가볍게 대하지는 않는가? 그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대의 침묵을 기다릴 줄 아는가?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그대의 친절은 소모되고 만다.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그대의 친절은 인연이 된다. 그대의 마음은 귀하고 그대의 하루는 짧다. 그것을 아무에게나 쓸 필요는 없다. 이제 그대들은 마음을 쓰기 전에 멈출 줄 아는 지혜를 품어야 한다. 그것이 상처를 줄이고 그대를 지키며 관계를 단단하게 하는 가장 조용한 시작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한다고 믿지만 세상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된다. 관계는 친절로 유지되지 않고 경계로 지켜진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진실을 뼈저리게 배웠다. 사람들은 나의 친절을 고마움으로 받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 친절을 나를 흔들 기회로 삼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친절은 사람을 모으지만 경계는 사람을 가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둘을 가르지 못하면 그대의 마음은 끝없이 흔들린다는 것을. 친절을 베푸는 일은 어렵지 않다. 말을 부드럽게 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상대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 된다. 그러나 경계를 세우는 일은 훨씬 더 큰 용기와 고요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경계란 차갑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허락하고 무엇을 허락하지 않을지를 조용히 정하는 것이다. 그대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이유를 찾지 못해 마음속에서 되묻지 않았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러나 마음이 다친 이유는 그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경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계 없는 친절은 따뜻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바람 부는 날 촛불과 같다. 그대가 손으로 감싸지 않으면 금세 꺼지고 만다. 그대의 친절도 그와 같다. 경계는 마음을 닫는 태도가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다. 울타리가 있는 집은 바람이 세게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울타리가 없는 집은 언제든 누구나 들어와 그대의 중심을 흔든다. 나는 유배지에서 경계 없는 관계가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수없이 지켜보았다. 사람은 가까이에서 요란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없이 천천히 지쳐가는 과정에서 무너진다.
그리고 그 지침의 시작에는 대개 친절을 잘못 쓴 순간이 있었다. 나는 어느 날 평소에는 공손하던 사람이 나에게 이상하리만큼 무례하게 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가 늘 넘어가주고, 늘 도와주고, 늘 웃어주던 모습을 당연한 성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의 친절은 그의 눈에 허락된 영역이 되었고, 나의 배려는 부려도 되는 성품이 되었다. 그러자 그는 점점 더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왔고, 그 중심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경계 없이 친절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잃는다는 사실을. 그대들도 이런 경험을 겪어보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좋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그대의 하루를 삼켜버리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조금 더 이해했더라면, 내가 조금 덜 예민했더라면. 그러나 문제는 그대에게 있지 않다. 문제는 그대가 불편함을 알려주는 작은 신호를 제때 알아보지 못한 데 있다. 경계가 필요한 사람은 처음부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사소한 말투, 사소한 농담, 사소한 부탁에서 그대의 마음을 건드린다. 그 사소함이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사소함이 아니다. 그대의 중심을 흔드는 확실한 징후가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의 본심을 알아보는 기준을 세웠다. 첫째, 그대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경계하라. 만나기로 한 날을 쉽게 바꾸고 늦어도 사과하지 않으며 그대의 하루를 당연한 듯 소비하는 사람은 그대의 마음 또한 가볍게 여길 것이다. 둘째, 그대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라. 말을 듣는 척하지만 대답할 말만 머릿속에 준비하는 사람, 그대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덮는 사람은 결국 그대의 마음을 허락 없이 밀어낸다. 셋째, 그대의 경계를 시험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 거절하지 않으면 조금 더 큰 부탁을 요구하고 그마저 허락하면 이제는 당연한 권리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작은 틈을 발견하면 끝까지 밀어붙인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알아보면 그대의 마음은 훨씬 덜 지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대의 친절을 관계가 아닌 자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대의 친절은 마음이 담긴 귀한 것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단지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경계를 세우면 그대의 삶은 서서히 달라진다. 그대의 하루는 가벼워지고 관계는 정리되며 마음의 중심이 서서히 단단해진다. 사람을 모두 품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넓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시간이 흐르면 그 마음에 금이 간다. 그러나 사람을 고르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차가워 보이지만 그 마음은 오래도록 온기를 유지한다. 경계는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깊고 조용한 선택이다. 그리고 이 선택을 알고 난 뒤 그대의 친절은 더 귀해지고 그대의 침묵은 더 단단해지고 그대의 인연은 더 진실해진다. 나는 유배지에서 고독 속에 머물던 어느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계는 담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문이다. 그 문을 여닫는 권한은 오직 그대에게 있다. 누군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군가 쉽게 머무르지 못하도록 그대의 온기를 지킬 수 있는 문의 손잡이는 그대의 손에 있다. 그리고 그 문을 제대로 쥔 사람만이 진짜 친절을 오래도록 품을 수 있다.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이 경계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큰 행동보다 아주 작은 장면에서 본심을 드러낸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사실을 똑똑히 보았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점잖고 말투는 공손하고 예법도 그럴듯하게 지키지만 그대의 마음을 대하는 태도만은 숨기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판단할 때 그들의 말보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장면을 보았다. 그 장면은 단 한 번으로도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냈다.
대답조차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크게 소리치거나 거칠게 요구하는 사람만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무심함 속에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기색을 숨기고 있다. 나는 이 장면들을 세 가지로 기억하고 있다. 이 장면을 알아보는 순간 그대의 경계는 자연스레 세워지고 그대의 마음은 덜 흔들린다. 첫 번째 장면은 그대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은 그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할 말부터 준비한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듯하지만 눈빛은 이미 멀리 가 있다. 그대가 마음을 담아 전한 이야기보다 자신이 할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 말을 건네면 마음은 늘 허공을 맴돌고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과정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장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다. 그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면 위로보다 훈계가 먼저 돌아오고 상담을 구하면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들은 듣는 듯 보이지만 결코 듣지 않았다. 그대의 말을 귀찮은 설명으로 여기거나 그대의 감정을 사소한 투정으로 여겼다. 말이 귀하게 다뤄지지 않는 곳에서 마음이 귀하게 다뤄질 리 없다. 두 번째 장면은 그대의 경계를 시험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아주 작은 부탁으로 다가온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한 번만 도와달라. 그대가 선뜻 도와주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부탁을 하고 그마저 들어주면 이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여긴다. 어느 순간 도움은 관계의 옹기가 아니라 그대가 감당해야 할 의무가 되어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심스러워졌다. 작은 부탁이 거절되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을 허락의 신호로 받았고 그 허락은 곧 그대의 마음을 밀어내도 괜찮다는 표시가 되었다.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끝없이 요구한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배려를 경험하면서도 도리를 배우지 못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애초에 인정하지 않는다. 경계를 시험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은 금세 고갈되고 남는 것은 서운함과 지침뿐이다. 세 번째 장면은 그대의 침묵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선을 넘어도 그대가 화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대가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장난이라며 무례하게 굴고 농담이라며 상처를 남긴다. 그대의 침묵을 배려로 보지 않고 허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묵은 항상 허락이 아니다. 때로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한 간격이고 때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거리이며 때로는 상대의 진심을 보기 위한 지켜봄이다. 그런데 그 침묵을 자신에게 유리한 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의 마음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나는 이런 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오래도록 무거워졌다. 그들은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고 말의 무게보다 상대의 침묵이 주는 편안함만을 누렸다. 이 세 장면은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보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들은 고마움을 배우지 않고 도리를 배우지 않고 말의 무게를 배우지 않는다. 말을 섞어도 달라지지 않고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고 친절을 건네도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기억해야 한다.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대답은 친절이고 대답은 시간이며 대답은 마음이다. 그 귀한 마음을 그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쓸 이유가 없다. 사람은 말로 인연을 이어가기도 하지만 침묵으로 인연을 끊기도 한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대의 중심을 되찾는 가장 조용한 힘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았다. 대답을 멈추자 흐릿했던 관계가 또렷해지고 흔들리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대들이여, 사람의 장면을 보라.
그 장면은 말보다 정직하고 표정보다 진실하며 시선보다 더 깊은 마음을 드러낸다. 그 장면을 알아보는 순간 그대의 삶은 가벼워지고 그대의 마음은 덜 흔들리고 그대의 관계는 비로소 선명해진다. 대답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그대의 친절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가장 고요한 길이다. 사람은 큰 행동보다 아주 작은 장면에서 본심을 드러낸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사실을 똑똑히 보았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점잖고 말투는 공손하고 예법도 그럴듯하게 지키지만 그대의 마음을 대하는 태도만은 숨기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판단할 때 그들의 말보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장면을 보았다. 그 장면은 단 한 번으로도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냈다. 대답조차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크게 소리치거나 거칠게 요구하는 사람만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무심함 속에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기색을 숨기고 있다. 나는 이 장면들을 세 가지로 기억하고 있다. 이 장면을 알아보는 순간 그대의 경계는 자연스레 세워지고 그대의 마음은 덜 흔들린다. 첫 번째 장면은 그대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은 그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할 말부터 준비한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듯하지만 눈빛은 이미 멀리 가 있다. 그대가 마음을 담아 전한 이야기보다 자신이 할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 말을 건네면 마음은 늘 허공을 맴돌고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과정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장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다. 그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면 위로보다 훈계가 먼저 돌아오고 상담을 구하면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들은 듣는 듯 보이지만 결코 듣지 않았다. 그대의 말을 귀찮은 설명으로 여기거나 그대의 감정을 사소한 투정으로 여겼다. 말이 귀하게 다뤄지지 않는 곳에서 마음이 귀하게 다뤄질 리 없다. 두 번째 장면은 그대의 경계를 시험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아주 작은 부탁으로 다가온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한 번만 도와달라. 그대가 선뜻 도와주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부탁을 하고 그마저 들어주면 이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여긴다. 어느 순간 도움은 관계의 옹기가 아니라 그대가 감당해야 할 의무가 되어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심스러워졌다. 작은 부탁이 거절되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을 허락의 신호로 받았고 그 허락은 곧 그대의 마음을 밀어내도 괜찮다는 표시가 되었다.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끝없이 요구한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배려를 경험하면서도 도리를 배우지 못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애초에 인정하지 않는다. 경계를 시험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은 금세 고갈되고 남는 것은 서운함과 지침뿐이다. 세 번째 장면은 그대의 침묵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선을 넘어도 그대가 화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대가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장난이라며 무례하게 굴고 농담이라며 상처를 남긴다. 그대의 침묵을 배려로 보지 않고 허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묵은 항상 허락이 아니다. 때로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한 간격이고 때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거리이며 때로는 상대의 진심을 보기 위한 지켜봄이다. 그런데 그 침묵을 자신에게 유리한 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의 마음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나는 이런 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오래도록 무거워졌다. 그들은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고 말의 무게보다 상대의 침묵이 주는 편안함만을 누렸다. 이 세 장면은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보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들은 고마움을 배우지 않고 도리를 배우지 않고
말의 무게를 배우지 않는다. 말을 섞어도 달라지지 않고,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고, 친절을 건네도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기억해야 한다.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대답은 친절이고, 대답은 시간이며, 대답은 마음이다. 그 귀한 마음을 그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쓸 이유가 없다. 사람은 말로 인연을 이어가기도 하지만 침묵으로 인연을 끊기도 한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대의 중심을 되찾는 가장 조용한 힘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았다. 대답을 멈추자 흐릿했던 관계가 또렷해지고 흔들리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대들이여, 사람의 장면을 보라. 그 장면은 말보다 정직하고 표정보다 진실하며 시선보다 더 깊은 마음을 드러낸다. 그 장면을 알아보는 순간 그대의 삶은 가벼워지고 그대의 마음은 덜 흔들리고 그대의 관계는 비로소 선명해진다. 대답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그대의 친절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가장 고요한 길이다. 사람은 큰 행동보다 아주 작은 장면에서 본심을 드러낸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사실을 똑똑히 보았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점잖고 말투는 공손하고 예법도 그럴듯하게 지키지만 그대의 마음을 대하는 태도만은 숨기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판단할 때 그들의 말보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장면을 보았다. 그 장면은 단 한 번으로도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냈다. 대답조차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크게 소리치거나 거칠게 요구하는 사람만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무심함 속에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기색을 숨기고 있다. 나는 이 장면들을 세 가지로 기억하고 있다. 이 장면을 알아보는 순간 그대의 경계는 자연스레 세워지고 그대의 마음은 덜 흔들린다. 첫 번째 장면은 그대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은 그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할 말부터 준비한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듯하지만 눈빛은 이미 멀리 가 있다. 그대가 마음을 담아 전한 이야기보다 자신이 할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 말을 건네면 마음은 늘 허공을 맴돌고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과정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장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다. 그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면 위로보다 훈계가 먼저 돌아오고 상담을 구하면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들은 듣는 듯 보이지만 결코 듣지 않았다. 그대의 말을 귀찮은 설명으로 여기거나 그대의 감정을 사소한 투정으로 여겼다. 말이 귀하게 다뤄지지 않는 곳에서 마음이 귀하게 다뤄질 리 없다. 두 번째 장면은 그대의 경계를 시험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아주 작은 부탁으로 다가온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한 번만 도와달라. 그대가 선뜻 도와주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부탁을 하고 그마저 들어주면 이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여긴다. 어느 순간 도움은 관계의 옹기가 아니라 그대가 감당해야 할 의무가 되어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심스러워졌다. 작은 부탁이 거절되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을 허락의 신호로 받았고 그 허락은 곧 그대의 마음을 밀어내도 괜찮다는 표시가 되었다.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끝없이 요구한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배려를 경험하면서도 도리를 배우지 못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애초에 인정하지 않는다. 경계를 시험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은 금세 고갈되고 남는 것은 서운함과 지침뿐이다. 세 번째 장면은 그대의 침묵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선을 넘어도 그대가 화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대가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장난이라며 무례하게 굴고 농담이라며 상처를 남긴다. 그대의 침묵을 배려로 보지 않고 허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묵은 항상 허락이 아니다. 때로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한 간격이고, 때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거리며, 때로는 상대의 진심을 보기 위한 지켜봄이다. 그런데 그 침묵을 자신에게 유리한 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의 마음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나는 이런 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오래도록 무거워졌다. 그들은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고, 말의 무게보다 상대의 침묵이 주는 편안함만을 누렸다. 이 세 장면은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보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들은 고마움을 배우지 않고, 도리를 배우지 않고, 말의 무게를 배우지 않는다. 말을 섞어도 달라지지 않고,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고, 친절을 건네도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기억해야 한다.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대답은 친절이고, 대답은 시간이며, 대답은 마음이다. 그 귀한 마음을 그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쓸 이유가 없다. 사람은 말로 인연을 이어가기도 하지만 침묵으로 인연을 끊기도 한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대의 중심을 되찾는 가장 조용한 힘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았다. 대답을 멈추자 흐릿했던 관계가 또렷해지고 흔들리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대들이여, 사람의 장면을 보라. 그 장면은 말보다 정직하고 표정보다 진실하며 시선보다 더 깊은 마음을 드러낸다. 그 장면을 알아보는 순간 그대의 삶은 가벼워지고, 그대의 마음은 덜 흔들리고, 그대의 관계는 비로소 선명해진다. 대답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그대의 친절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가장 고요한 길이다. 이제 그대들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되묻고 있을 것이다. 왜 나는 아무에게나 친절했는가? 왜 나는 어떤 사람 앞에서 유난히 지쳤는가? 왜 나는 선을 넘는 사람에게조차 대답을 해주었는가? 그 질문의 답은 단순하다. 그대의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이다. 그대는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도 않았으며, 누군가 외로워 보이면 외면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다. 그 따뜻함을 어디에 둘지는 그대가 직접 골라야 한다는 사실을. 그대의 친절은 누구나 가져가도 되는 흘러넘치는 샘물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하루에서 길어올린 귀한 물이다. 한 번 떠주면 줄어들고 다시 채우려면 마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귀한 샘물을 아무 그릇에나 붓고 있지는 않은가? 받을 줄 모르는 그릇에 붓고 있지는 않은가? 심지어 그대의 샘물을 자신의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건네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유배지의 긴 세월 동안 이 문제를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친절은 결국 나를 소모시키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대들도 이 사실을 삶의 여러 순간에서 느꼈을 것이다. 말을 아껴도 오해받고, 도와주어도 고마움을 듣지 못하고, 배려했음에도 서운함만 돌아오는 경우.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했나? 그러나 그대여, 그대는 예민한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은 정확히 느끼고 있었다. 이 사람은 내 친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의 관계는 준비가 갖춰진 사람끼리만 건강하게 이어진다. 받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을 건네면 친절은 흐르지 않고 제자리에 고여 썩는다. 받는 사람의 마음이 감사와 배려로 채워져 있을 때 비로소 친절은 맑은 물처럼 흐른다. 그리고 그 흐름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이것이 친절이 관계의 힘이 되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결론인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첫째, 그대의 친절은 그대의 자산이다. 마음의 힘이고 하루의 기운이며 그대라는 사람을 이루는 근본이다. 이 자산을 아무에게나 쓰지 마라. 그대의 친절을 가볍게 쓰는 사람보다 그 친절을 귀하게 받는 사람이 그대의 곁에 더 오래 남는다. 사람을 남기는 것도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도 결국 그대의 마음을 어디에 쓰느냐에서 결정된다. 둘째, 대답은 선택이다. 대답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일이고 그 사람의 말에 시간을 나누어 주는 일이며 그 사람의 감정에 마음을 건네는 일이다. 그러니 대답을 아끼는 것은 무례가 아니다. 무책임도 아니다.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고요하고 가장 절제된 수단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았다. 대답을 멈추자 나를 흔들던 사람들은 멀어졌고 내 마음을 존중하던 사람들은 더 깊숙이 다가왔다. 그들이 다가온 이유는 단순했다. 내가 내 마음의 울타리를 스스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셋째,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깊이 남지 않는다. 그대의 친절이 희미해지는 이유는 너무 많은 곳으로 흩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을 쓸 대상을 고르면 그대의 친절은 더 깊고 더 오래 남는다. 친절을 줄이려 하지 말고 방향을 바꾸라. 사람을 줄이려 하지 말고 가치를 고르라. 대답을 아끼려 하지 말고 대답할 사람을 선택하라. 마지막으로 그대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라. 남이 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라기 전에 그대가 먼저 그 마음을 귀하게 다루어야 한다.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누구에게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 사실을 유배지의 침묵 속에서 배웠다. 사람이 나를 잊어도 내 마음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 그대여, 누군가의 무심함에 마음 쓰지 말고 누군가의 무례에 흔들리지도 말라. 그대의 친절은 가벼운 미풍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다. 그 힘을 어디에 쓸지는 그대가 선택해야 한다. 대답할 만한 사람에게만 말하고 대답할 가치 없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마음을 거두어라. 그것이 그대의 삶을 가볍게 하고 그대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며 그대의 하루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결론이다. 긴 이야기를 지나 그대들은 이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마음 한편에서 알 수 없는 울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여운이 그대의 마음에 오래 머물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마음을 쓰는 일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계절처럼 변하고 바람처럼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힘 역시 그대의 안쪽에서 아주 조용한 결심에서 비롯된다. 그 결심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제 아무에게나 마음 쓰지 않겠다. 이제 아무에게나 대답하지 않겠다. 이제 내 마음을 귀하게 다루겠다. 그대들이 이 결심을 품는 순간 그대의 하루는 이전과 달라질 것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며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하지만 그 변화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누구도 크게 알아채지 못한다. 그러나 그대의 안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 변화가 쌓여 그대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대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대의 하루가 달라진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미세한 변화를 가장 크게 느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던 날들이 있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어지러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많았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허술함이라는 것을. 그날부터 나는 마음의 울타리를 조금씩 다시 세웠다.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던 울타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닫고 누구에게나 내어주던 마음을 조심스레 가려 썼다.
그러자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 속을 걷는 나의 발걸음이 달라졌다. 마음이 조금 더 안정되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내 안의 고요가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 고요는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데서 비롯된 고요였다. 그리고 나는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나를 알아갔다. 그대들도 언젠가는 이 고요를 품게 될 것이다. 친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대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대답할 사람을 고르는 것이다.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귀해지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호의를 받고 싶고 누군가의 인정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 그러나 그 욕심이 커질수록 우리는 자신을 잃기 쉽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내 마음을 놓치게 된다. 타인의 반응에 맞추다 보면 스스로 있어야 할 자리를 잃게 된다. 그러나 그대들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사람의 말이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사람의 요구가 그대를 지치게 하지 못한다. 사람의 무심함이 그대를 상처내지 못한다. 나는 이 깨달음을 유배지에서 가장 늦게 배웠다. 너무 늦게 배웠기에 그대들에게 더 빨리 전해주고 싶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은 어렵지 않다. 단지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않으면 된다. 값싼 곳에 두지 않으면 된다. 받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굳이 건네려 하지 않으면 된다. 그대의 마음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관계를 맑히고 한 삶을 지탱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 힘을 어디에 쓸지는 신중해야 한다.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쓰고 그대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쓰고 그대의 침묵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쓰라. 그런 사람은 그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그대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을 가벼이 다루지 않는다. 이런 사람만이 그대의 곁에 오래 남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그대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그대의 하루는 더욱 고요해지며 그대의 삶은 더욱 깊어진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한 문장을 남기고 싶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사람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잃지 않는 일이다. 그대들이 이 말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 기억이 그대를 지킬 것이고 그대의 마음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할 것이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지만 그대의 마음을 귀하게 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니 그대여, 마음을 아끼고 대답을 고르고 사람을 선택하라. 그 선택이 그대의 삶을 지키는 가장 고요하고 가장 단단한 힘이 될 것이다.